우리들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 왔습니다. 우주 분야의 연구 개발은 쉼없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우주 탐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 중, 준비 단계 또는 로켓 발사의 실패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죠. 그러면 이번 영상에선 우주 비행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린 로켓 발사 실패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타레스 2014년 10월 28일 오후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무인 우주 화물선 시그너스를 탑재한 안타레스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주 월롭스 비행시설에서 발사된 안타레스 로켓은 발사 6초 만에 폭발해버렸고 발사대가 있던 대서양 중부지역 우주선 기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견한 사고조사대에 따르면 로켓 엔진의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폭발한 로켓은 오비탈 사이언스사가 개발한 것으로 로켓에 실려있던 나사의 화물도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죠. 프로톤 M 2013년 7월 2일 글로나스 위성 3기를 탑재한 프로톤 M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 직후 추락했습니다. 프로톤 M은 러시아 후르니체프 우주센터가 개발한 로켓으로 우리나라의 나로우 1단 로켓을 만든 업체로도 알려져 있었죠. 이후의 조사 보고에 의해 로켓 조립 과정에서 각 속도를 측정하는 비행 통제 시스템의 센서가 잘못 부착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패를 대비한 보험을 들지도 못했던 탓에 이때 발사 실패로 인한 손실액은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뱅가드 TV3 1957년 미국이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해에 뱅가드 TV3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57년 12월 6일 뱅가드 TV3 로켓은 지상에서 1.2m가량 떠올랐다가 균형을 잃고 곤두박질 쳐서 폭발했습니다. 로켓에 연료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폭발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고 미국이 소련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입은 날이기도 했죠. 타이탄 4 A20 1998년 8월 12일 타이탄5는 발사 약 40초 후 유도 시스템의 와이어 하네스가 쇼트를 일으켜 폭발했습니다. 로켓 본체와 로켓에 탑재된 스파이 위성까지 합치면 손실액은 총 10억 달러 이상이었죠. 이 타이탄5 폭발 사고는 로켓 개발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대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N1 1969년 7월 3일 미국의 아폴로 11호 발사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세계 최초 인류 달 착륙의 꿈을 담은 소련의 초중량급 로켓 N1이 발사되었고 그 꿈은 발사 69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로켓이 고도 2m에 도달한 순간 로켓의 엔진이 멈춰버렸고 로켓 기체가 그대로 발사대로 떨어지면서 주변의 다른 발사대까지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 대참사는 로켓 폭발 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죠. 챌린저호 1986년 1월 28일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의 10번째 비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발사대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어린이들이 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현장이 TV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셔틀에는 7명의 승무원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응모로 뽑힌 민간인 여교사도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챌린저호 발사 당일은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였는데
기술자들이 영하의 날씨에선 셔틀의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발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발사를 무리하게 추진해버리고 결국 고체 로켓 부스터의 상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오링이 얼어버린 것이 원인이 돼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후 폭발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고 폭발 장면을 보고 크게 겁을 먹은 사람도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중엔 발사 계획대로 본체에서 부스터를 분리했다고 착각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칸타라 발사장 2003년 8월 25일 브라질 3단 형태의 로켓 VSL-1은 발사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1단에 장착된 4개의 엔진 중 1개의 엔진이 느닷없이 점화, 옆에 엔진까지 연소하여 몇 초 후 폭발하였습니다. 이 로켓 폭발로 인해 10명 이상의 부상자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발사대가 무너지고 10층짜리 건물이 구겨진 철골처럼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레셰츠크 발사장 1980년 3월 18일 러시아 플레셰츠크 우주기지에서는 정찰 위성을 탑재한 보스톡 EM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케로신, 액체 산소, 질소 등 각종 연료를 주입한 다음 마지막으로 과산화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연소가 일어나 300톤의 연료가 폭발해버렸죠. 로켓 폭발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현장에서 48명이 사망하고 3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창 위성 발사센터 1996년 2월 중국 시창의 위성 발사센터 미국산 위성 2기를 탑재한 중국의 창정 3호는 현지 시간 15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2월 15일 로켓은 예정대로 발사되었지만 공중으로 솟아오르던 로켓이 비스듬히 높여진 채 궤도를 이탈하더니 22초 후 발사센터에서 멀지 않은 마을로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사고 후 미국과 중국 양측에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쪽 모두가 밝힌 사고 원인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중국 측에서 사망자가 6명이라고 발표한 데 반해 미국은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제기했죠. 네덜린 참사 1960년 10월 24일 구소련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선 탄도미사일 R-16의 시험 발사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10월 혁명 기념일에 맞춰 발사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급하게 준비가 이뤄졌죠. 10월 24일 당일 현지 시간 오후 6시 45분 250여 명의 관계자가 발사대 주변에 모여있는 상태에서 발사를 30분 남기고 갑자기 2단에 있는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2단 엔진의 불꽃이 아래에 위치한 1단 로켓의 연료 탱크를 집어삼켰고 로켓은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죠. 이 폭발로 인해 주변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발사대가 붕괴되고 처참할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4명, 그 중에는 네덜린 총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대참사는 로켓 발사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혔습니다. 사고 이후로 10월 24일은 러시아 우주비행 관계자들의 추모일이 되었고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은 2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죠. 원인이었던 것으로 잘못 부착된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들은 우주 분야의 연구 개발은 쉼없이 바이코누르 프로톤 손실액은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억 1천억 원에 달 공개적으로 챌린저 호버 약 총
총 10억 달러 이상이었죠. 러시아 흐르니체프 우주센터가 플레세츠크 공중으로 솟아오르던 로켓자가 발사대 주변은 갑자기 삼켰고 총 74명. 오,